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어제 쉬고 또 내일도 쉬는 가운데 오늘 금요일장이기도 합니다. 과연 오늘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 고민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의미가 있는 것은 외국인이 현선물에서 매수 강도를 지금 높이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에 있어서 다음 주 시장에 있어서의 기대감 안고 두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자,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MTN 차용주 전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자, 일단 먼저 외국인이 과연 세게 들어오는데 어디 쪽을 담고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담네요. 삼성전자 같이 담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과 같이 전력 키워드도 지금 보이고요. HLB, 현대차 등등등 지금 시가총액 상위단 좀 많이 집중 매수하고요. 반도체가 탑 1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기관 역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중심으로 지금 매수 이어가고 있고요. 완성차 쪽도 보입니다. 동시에 보이는 종목들이 좀 많은데 화장품주도 있고 오늘 해볼 얘기는 참 많아 보입니다. 과거에 조금 잊혀졌었던 이런 섹터들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오르게 되면서 다시 그때 추억을 우리는 상기시켜도 되는 장인가 점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김덕호 대표님, 애증의 반도체인 것 같아요. 일단 최근 5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집중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요. 이만큼 낙폭을 만회했으니까 더 갈 거다로 보세요? 아니면 이만큼 만회했으니까 이제 팔고 떠나자일까요? 일단 홀딩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제가 예.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일단 오늘 미국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고요. 그만큼 이제 그동안 상승 탄력이 높았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식, 그러니까 이번 주에 굉장히 탄력이 좀 많이 높았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옵션 만기일 됐을 때 대부분 이제 기관들이나 어떤 주체들이 이제 조금 매수 조정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마 이제 IB들을 비롯해서 뭐 해외에 있는 많은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이제 월가 있는 많은 뭐 투자 전문가들, 귀재들이 다 주시하고 있는 거는 이번 8월 23일 날 개최될 잭슨홀 미팅에서 과연 어떤 발언이 나올 것인가를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하게 상승했던 동력의 원인은 이번에 CPI 지수가 2%대를 도달하게 되면서 금리 인하의 우호적인 수준의 경제 지표가 발표됐다라는 데 안도를 한 모습이고요. 대신 이제 연준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가 이제 가장 큰 의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연준이 이제 지금 빅컷을 단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단계적으로 25bp 수준에서의 금리 인하를 점진적으로 하게 됨으로써 경기에 큰 충격 여파 없이 연착 요구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월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점에서는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에 좀 더 주목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다행스럽게도 소비에 대한 다시 이제 부활을 기대를 한다라면서 뭐 반도체 지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섹터들이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았을 때는, 일단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그전에도 뭐 차영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고 마찬가지로 지금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수익화에 초점을 놓는다라고 했을 때 지금이라도 내가 현금 비중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뭐 일시적인 분할 매도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이 주도주 자체를 완전히 손 놓는 것은 조금 어리석은 생각이지 않을까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완전히 떠날 때는 또 아닌 건 당연한 거고, 왜냐면 업황이 살아있으니까. 다만 계속해서 보유해가면서 매크로 지표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바라보자 언급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한번 가볼게요. 투톱 한번 가볼게요. 삼성전자가 좀 힘이 붙여 보여요. 위원님, 이게 오르긴 오르는데 시가 대비 좀 내리면서 늘 마감하면서 상승형 음봉으로 계속해서 삼성전자는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양봉을 그리면서 오늘 또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확신보다 SK하이닉스에 대한 확신이 더 붙은 시장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건 맞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반도체 업황이 살아있다면 덜 오른쪽에 지금 붙는 전략을 생각해 본다는 건 어떤지 점검받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는 공포감이 있었죠. 그쵸. 주가가 이제 20만 원 올라오니까 이제는 다시 사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닉스는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 달 동안 하이닉스의 매출과 실적은
변화된 게 없었죠. 하지만 누구는 경기 침체가 온다. 누구는 경기가 이제 더 이상 침체가 안 된다. 누구는 금리를 올린다. 일본 금리를 올리면서 엔케리 트레이드 장벽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속에서 하이닉스가 바뀐 게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 상황을 수급 논리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하이닉스가 떨어질 때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다시 하이닉스가 올라가니까 이제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지금 현재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이 HBM 시장은 어떠한 경쟁자도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삼성전자도 아직까지는 경쟁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업황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수급 논리가 있다 보니까 자, 이 정도에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니까 매도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 최근에 떨어졌을 때 이 정도는 우리가 바닥을 좀 세게 받은 거니까 사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50% 정도 매도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이닉스가 좋습니다. 하이닉스는 영원히 가져가야 될 주식이지만 수급 논리로 본다면 일단 올라가지 못하는 23, 4만 원이 벽이었고요. 18만 원 이하는 안 떨어졌어서 잠깐 이제 밀렸던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목표를 언제로 해맞죠? 지금 달성한 20만 원을 목표로 담고 13만 원에 담은 거 아니겠습니까? V자 반등에 딱 V자 턱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갭으로 떴죠. 네. 갭은 뭐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 업황을 얘기하지 말고 수급 논리를 보면 갭은 뭐죠? 메꿔야죠. 메꾸로 내려올 겁니다. 다음 주에. 메꾸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V자 반등이 나오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V자 반등을 하고 한 달 동안 옆으로 기었어요. V자 반등을 하고 한 달 3월 달에 3월 20일 날 저점 찍고 4월 초까지 올라온 다음에 횡보한 이후에 5월, 6월 동학개미 운동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이닉스는 50% 정도는 지금 구간에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차익을 실현하고 50%는 가져가는 거죠. 그 대신 지금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있죠. 현대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사죠. 바닥권에 있는 주식들이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전기차 화재 이후에 가장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죠. 네. 따라서 하이닉스를 쫓아갈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현대차라는 이런 쪽으로 시야를 좀 넓혀가시면 저는 더 그게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올라갈 때 펀더멘탈을 볼 게 아니라 여전히 반도체는 수급 논리로 보셔야 될 것이고 이 수급이 모일 때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다시 정리해 보면 하이닉스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은 한 절반 정도는 차익을 해서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완성차 쪽에 조금 더 관심 가져보자라는 의견이신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한 묶음이죠. 네. 한 묶음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선호도에 따라 다른 겁니다. 삼성전자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는 지금 당장 하는 거고 앞으로 이제 미래 다음에 올 주자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누가 더 빠르냐 이걸 갖고 논쟁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이제 다음 주자로 올 건 삼성전자인데 네. 오히려 그 주자보다는 지금 하이닉스를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은 23만 원에 팔고 18만 원에 사셔가지고 다시 지금 10% 수익이 났으니까 50% 판 걸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라 현대차를 사는 거죠. 그래야 이게 분산 투자이고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의외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A를 보고 있는데 역발상은 뭐죠? 똘똘한 BC를 찾아내는 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관점에 있어서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에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 자 만약에 나는 투톱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소부장 쪽에서의 플레이를 좀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또 지금 존재감을 내비치는 쪽이 있다는 거죠. 대표님, 테크윙 그런 종목들, 이수페타시스 등등등 지금 은근히 강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일단 HBM 키워드 쪽 먼저 볼게요. 오늘 이쪽에서 좀 다시 기지개를 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세요? 일단 기술적으로 지금 주가 회복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거래 자체가 회복됐다라고 보는 거는 맞다고 말씀드릴 수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 이제 오늘 이제 밤부터 진행된 미국 증시 옵션 만기 그리고 내일 시장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이제 연준에서의 발언들 이런 부분들이 종합되기 전까지는 현재 시장이 원점 회복을 하기에는 당장은 조금 버거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이 이제 공포 장세를 극복하고 특히나 연준에서의 우호적 발언을 기대를 하면서 시장이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저도 동감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사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많은 종목들이 다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온다던가 혹은
연준에서의 발언이 부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어느 분야가 가장 먼저 조정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도체 종목이 받을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시총을 갖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삼성전자이고 또 하나가 SK하이닉스다. 그러면 소부장주 혹은 장비주가 좀 단기 변동이 컸던 종목이 매물이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아까 테크윙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8월 5일 날에 대한 저점 달성을 오히려 먼저 돌파했어요. 즉 실력 있는 강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러니까 2주 전에 낙폭을 그 해당 주에 거의 대부분이 소화를 해냈습니다. 반면에 실적이 강하지만 대형주, 그러니까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무거웠던 코스피 종목은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회복을 이뤄나가고 또 수익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기술적 매도의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일부 축소하자라는 의견이지 현 구간에서 또 다시 한번 공포 장세를 기대하면서 저점 매수를 하자라는 의미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크로 이슈가 지금 완전히 뭐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또 언제 반색할지 모르는 시장 환경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주목하시면서요. 그럴 때마다 저가가 내려왔다. 그러면 그때 또 좋은 사인 주시는 것으로 저희 기대해 볼게요. 이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관 순매수 쪽에요. 실리콘2가 보여집니다. 이거 대표주로 지금 쭉 바라보고 계시는 차 의원님께 의견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또 CJ가 오랜만에 올라왔는데 뭐 워렌 버핏 버크셔 쪽에서 그렇죠 울타뷰티 많이 매수했는데 그 울타뷰티가 미국판 올리브영이다. 그럼 올리브영 어디 거죠? CJ 올리브영입니다.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지주사인 CJ가 오늘 두 자릿수대나 올라갔습니다. 물론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견인했다라는 논리는 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차 의원님. 워렌 버핏이 화장품 섹터를 좋게 보고 산 걸까요? 아니면 플랫폼주에 대한 성장성을 더 본 걸까요? 일단 지금 미국이 그 화장품 회사가 그렇게 유명한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렇죠? 화장품, 프랑스 화장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지금 이제 우리 KBT가 된 게 수입 화장품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습니다만 6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2번 내지 3번을 프랑스 화장품 그러니까 수출액 그러니까 미국 입장 수입액이죠. 수입액 기준으로 프랑스를 2달인가 예. 2달은 정확해요. 석 달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쪽 쓰는 것은 이제 고가 화장품과 저가 화장품을 이제 나눈다 하더라도 일단 물량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됐다라는 거죠. 참 미국이란 나라가 좀 잘 살지만 화장품 화장지 이런 거 화장지는 미국에서 공장이 없습니다. 다 중개 수입해 옵니다. 우리나라랑 이런 좀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꼭 워렌 버핏을 따라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은 이제 논외로 치고 울타뷰티를 보게 된다면 저는 실리콘2랑 봐야 되는 걸 봐요. 우리가 실리콘2가 대장이 됐을 때 처음에 실리콘2가 올라갔을 때 안타깝게도 저도 물론 이제 반성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양한 이제 색조라든지 그다음에 ODM을 봤었습니다만 네. 이게 이제 플랫폼이 과연 이렇게 강력할 것인가라고 봤는데 어마어마한 수익을 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을 받는 거는 역시 플랫폼이다. 우리가 과거 이제 2000년대 여러분들 동학개미 운동할 때 어떤 주식을 샀죠? 플랫폼을 사자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를 샀던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결국 이제 그들이 수익 모델이 한계됐습니다만 이거는 소모품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재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모품이에요. 더군다나 이건 기초 소모품. 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 노트북 같은 경우 한 번 사면 몇 년이 걸리죠? 최소한 2년, 많게는 5년 쓰죠. 그쵸. 그동안 매출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반도체가 이제 레거시 반도체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지금 다시 디램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화장품은 하루에 아침에 하고 저녁 때 지우고 아침에 하고 저녁 때 지우고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이거를 나만 하느냐? 미국 사람들도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걸 누가 파느냐? 실리콘투가 판 거죠. 그리고 이제 올리브영, 이제 CJ 같은 경우 이제 올리브영을 곧 상장 이제 네. 계획이죠. 내년에 한다라는 건데 CJ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다른 관점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CJ가 상당히 지금 안타까운 지금 상황인데 지금 저는 깜짝 놀란 게 이마트가 몇 분기 만에 그러니까 매출은 한 2조 대 되는데 영업이익이 150억 나왔어요. 자, 매출 2조 원에서 영업이익이 150이면 대단한 건가요? 아닌가요? 세 발의 피죠. 근데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죠? 진짜 그룹 차원에서 일단은 지금 그 총수가 다시 돌아오면서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리콘투보다는 오히려 CJ가 더 매력적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거 이제 우리가 저도 셀트리온을 긍정적으로 본 이유 중에 예. 하나가
서정진 회장이 이제 들어오시고 나서 새로 의사결정이 빨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의사결정이 빨라지면서 뭐 결정을 한 건데 CG에도 지금 이제 비상경영 선언을 가장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이마트가 150억 이익을 냈다? 글쎄 뭐 이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잘했을 수도 있고 만들어낸 걸 수도 있고 이거 뭐 제가 뭐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CJ의 다른 퍼포먼스를 기대해보자. 이미 실루콘트는 우리가 다 아는 거고 올리브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다 알지만 네. 지금 올리브영을 이제 상장시킬 수 있는 또 저로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CJ가 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버핏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갑자기 총수가 바뀌면서 그러니까 오너들이 들어오면서 뭔가 모양을 보일 때는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위에서 쪼면 뭐라도 보여야 됩니다. 그런 상황들을 투자자 입장에서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서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CJ 지금 내부적 이슈, 외부적 이슈 다 봤을 때 긍정의 점수를 주셨으니까요. 이번 이슈와 함께 CJ의 움직임도 같이 주목해보자 의견 받아봤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뭐 셀트론 얘기도 해주셨는데 바이오 때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매크로 이슈에 계속 신경이 쓰이는 구간이라면 오히려 바이오주는 금리 인하라고 하는 어떻게 되면 뭐 25bp씩 점진적인 연착륙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쭉 방향은 설정이 된 거잖아요. 금리 인하 방향은. 그럼 금리 인하는 수혜받을 수 있고 또 오늘 나오는 뉴스 중 가운데 CDMO 얘기도 진짜 많이 나오고 있는 속이라서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는 어떨지 궁금한데 오늘은 사실 그렇게 부각되는 움직임은 아니잖아요. 반도체가 가기 때문이지 뭐 그런 성격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온전하게 회복을 하려면 경기 회복이 초점이 되어야겠죠. 당연히 우리가 지금 반도체, 그러니까 IT 기술주들에 대해서 매도 물량이 강하게 나왔던 원인도 IT 버블이라는 논란도 있지만 이 버블을 잠재울 만큼의 추가적인 시장에 탄력을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즉 아시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지금 CPI 지수가 발표된 것만 보면은 계속 물가는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극단적으로 가격이 빨리 떨어진 제품들이 있고 오히려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제품들은 뭐 대표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에너지 그리고 농산품을 제외한 제품들, 특히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가 대표적인 사례죠. 지난 1년 동안 메디케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동안 물가 상승이 약 4%가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번 달 발표한 CPI 기준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대통령 선거 관련돼서도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오히려 더 정치 성향이 진보적 성향이 깊고 또 이로 인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혜택들을 강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이오 기업들을 다시 한번 주목할 수 있는 원인은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저가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냐 없냐, 즉 시장의 확장 전략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금리 인하는 사실 어느 정도 이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선 반영된 것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실적을 계속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냐 없냐를 보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CDMO가 지금 아직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미국이 아직 생물보안법 완전히 통과되고 체결된 거 아닙니다. 다만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9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미국의 환자의 의료비 부담 감경을 위한 법안이 미국 상원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어요. 즉 공화당, 민주당 할 거 없이 모든 의원들이 지금 현재 의료 서비스에 대한 물가 상승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정화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했다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가가 이제 화두가 될 것인데 만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기조를 빌려서 공화당 의원들의 발언을 좀 참고를 해본다면은 특히나 이제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저가의 제품을 당장 양산하기엔 어렵겠죠. 즉 여기에 따라서는 CMO 기업들이 먼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리지널 기업과 이제 협약을 맺어서 안정적으로 생산량을 빠르게 만들어 준다면 시장에 동일한 제품을 저가로 빨리 만들 수 있겠죠. 반면에 민주당 후보들이 발언하는 부분을 참고해 본다라고 했을 때 의료비 부담이 너무 비싸다. 미국이 특허 남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들여올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들어오질 못하고 있다. 이 부분들을 막아달라라고 한다면은 CDO 기업들이 더 기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CDO 쪽에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볼 것이냐 아니면 CMO의 정통 강자였던 셀트리온을 볼 것이냐는 차이는 명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어떤 신약 후보 물질과 관련된 어떤 이슈들도 계속 나오고 임상 기대에 대해서도 계속 발효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오히려 현재 구간에서 저평가된 거는 CDMO 기업들이지 CDMO?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CDMO 쪽으로 보자. 알겠습니다. 지금 바이오, 제약바이오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프로와 함께 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